자, 보시죠. 책은 70쪽입니다. 70쪽에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두 가지 내용인데, 전체 큰 틀을 보고 오시죠. 책이 좀 뒤로 와서요. 책의 100쪽을 보겠습니다. 100쪽이요. 아까 보셨듯이 개발할 때 기반시설이 모자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00쪽에 1-43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가 있고, 저 뒤에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해서 배추상추 키우기도 하겠지만 건물 짓는 게 대부분이죠. 건물을 지으면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많아집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면 시설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도로가 줄어들거나 수도 파이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똑같은 도로에 차가 많이 다니니까 차가 띠띠방방 막히고, 똑같은 수도 파이프 많은 사람들이 수돗물을 쓰게 되니까 수돗물이 쫄쫄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설이 부족하면 사람들 불편하죠.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곳은 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도 있고, 어느 곳은 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도 있습니다. 시설 설치 곤란요. 53가지 시설 중에서 한 예로 도로를 들어보죠. 도로, 육조하고 섬하고 육조와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어서 차가 다닙니다. 바다 위로도 차가 다닌다고요. 부산과 거제도, 가거, 터널, 바다 밑으로도 차가 다닙니다. 평창 올림픽 갈 때 차로 다 다니는 거죠. 설악산 넘어갈 때 차 끌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길래 도로를 설치는커녕 도로 확장도 안 되냐고요. 꽉 이미 다 들어차 있는 것이죠. 서울의 종로나 명동 등을 들어보자고요. 종로가 있으면 거기 옆에 건물이 다닥다닥 이미 다 꽉 차 있는 거죠. 어쩌다 한두 개 고깃집 한두 개 있는 거 빼고는 건물이 다닥다닥 다 들어차 있습니다. 고깃집도 왜요? 고기값 비싸게 받으려고 하는 거지. 거기 건물 작게 지으라는 거 아니죠. 여기 지금 다 예를 들어서 20층까지 짓는다고 치죠. 이미 차가 꽉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차 확장하기 위해서 서울 종로 1가부터 동대문까지 그 한 예를 다 사서 그걸 철거하고 도로 확장을 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여기까지 그 집들까지 나도 이제 20층 다 지으란다. 그랬다가는 동네가 완전 마비되는 거죠. 이 동네를 정해서 이 동네에서는 앞으로 건물을 작게 지어라. 예를 들어서 이제는 10층 이하로 지어라. 그래서 도로를 확장할 수가 없으니까 있는 도로 갖고 간당간당 살아야지. 다 찾았다가는 찾아먹었다가는 동네가 완전 마비된다. 그러면 이 고깃집 주인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옆집은 다 몇 층인데 20층인데 자기는 이제 고기 장사하고 있다가 이제 건물 지으려고 하는데 몇 층 이하로 지으라고요? 10층 이하로 지으라고요. 왜 옆집은 다 20층인데 나만 10층으로 하냐? 왜 느닷없는 규제를 하냐? 관청에서는 뭐라고 할 거고요? 늦었어. 일찍 짓든지 지금 와서 채소 찾아먹었다는 동네가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건물이 꽉 차 있다고요. 무슨 땅이니까요? 주상공이니까. 주상공 높게 생분홍자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요. 저건 꼭 혀에 붙여두셔야 돼요. 주상공 이어서 이미 건물이 꽉 차 있죠. 그러니까 도로를 확장할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는 건물을 작게 지어라 라고 하는 거죠. 건축물에 뚱뚱 날씬 건폐율 숫자를 낮추고 높고 낮고 용적률 숫자를 낮추는데, 용적률은 몇 분 얼마까지요? 2분의 1까지 낮출 수가 있습니다. 콘크리트를 부을 수 있는 정도, 개발할 수 있는 정도를 규제하겠다. 개발할 수 있는 정도를 규제하겠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되는 거죠. 뭐부터 시작했고요? 개발부터 시작했죠. 개발의 허가권자가 누구고요? 특광시군입니다. 따라서 이 구역도 특별상, 광역시장, 시장 분수가 지정을 할 거고요.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하네요. 다행입니다. 땅이 한량하다는 거죠. 빈자리가 있다고요. 골목, 시골 길이 있고 2차로 길이 있고 양쪽으로 기와집 한 채, 초가집 한 채, 할아버지 할머니 다정하게 살고 계십니다. 그렇게 다정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에 건축허가 신청이 물밑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아파텔, 원룸텔, 무슨 고시원에다가 무슨 건물에 상가 건물에 이것들이요. 아니면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올 게 뻔하다고요. 왜요? 근처에 전철역 생기나 보죠. 그러면은 건물 지을 때 기둥가 무너지면 안 되죠. 한 건 한 건 요건 따져서 너는 기둥 두께 몇 센치 다 허가를 내주면, 한 건 한 건 건축 허가를 내주면
이 2차로 골목길을 갖고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거냐고요. 생각 좀 하고 살으라고요. 건축 허가를 내주기 전에, 그러니까 초가집은 옛날부터 있었죠.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내주기 전에 이렇게 몰리겠다 싶으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기와집과 초가집 사이에 선 정하고, 지금 여기에 기와집이 또 있었고 초가집도 있었죠. 뭐 이 집은 뭐 철거할 것까지는 아니고 앞으로는 건물을 건물을 짓는데 돈도 게 뻔하니까 건물만 허가를 해주면은 나중에 기반시설을 모자라야 되니까 미리 도로 땅, 공원 땅을 미리미리 확보해 두자고요. 미리미리 확보해 두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짓게 하면 건물이 크게 들어서도 기반시설 확보된 게 있으니까 문제없이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미리미리 확보하자. 기반시설 공적시설이죠. 공적 시설이니까 공적 비용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 우리 세금이 들어가게 될 건데 지금 누구 때문에 해야 돼요? 이 초가집 할머니 때문에요? 새로 건물 짓는 사람 때문에요? 새로 건물 짓는 사람 때문에 도로를 갖다 대야 되는 거죠. 잘못됐잖아요. 저 사람들 때문에 해야 되는데 우리 세금을 다 거기다 쓸 거냐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니네들 때문에 도로 내고 공원 만들고 해야 되니까 니네들도 돈 내놔. 그래서 건축하는 사람들에게요. 불이웃 돕기도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요. 기반시설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겠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겁니다.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겠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구역. 뭐부터 시작했어요? 개발부터 시작했죠. 누가 지정하고요? 특광시군이 지정을 합니다. 특광시군 지정을 하는데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구역. 이름이 12글자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4글자를 빼서 뭐라고 하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러니까 대상이 선명하지 않게 됐다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을 부담한다. 뭔 얘기냐고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구역. 이 구역에 새로 건축하는 업자들에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겠다. 초가집 할머니 돈 내요? 안 내요? 원인을 제공한 거 아니죠. 새로 건물 짓는 사람들.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걷겠다고요. 그 돈 걷어서 기반시설 설치하는 데 써야죠. 어떤 기반시설을 설치할 거냐고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거나 막 설치하면 안 되죠. 역시 생각 좀 하고 살라고요. 그 돈 갖고 어떤 기반시설을 설치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맞추어서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라 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이것을 어떤 할지 계획이라고 부르지는 않겠죠. 뭐라고 부를 거고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년 안에 내라고요? 1년 안에 내라 라고 하는 거죠. 이상이 이쪽의 핵심 내용이고 이것을 잡아두시면 뒤는 세부적인 가닥들은 됩니다. 1-44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유발 계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얼마나 기반시설을 붙이게 만드냐, 즉 얼마나 사람을 꼬이게 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200제곱미터 초과는 신축, 증축 때는 돈 내야 된다. 근데 사람이 꼬이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유락시설은 기반시설 유발 계수라고 하는 게 2.1. 참고는 사람들 바글바글이요. 쥐새끼 바글바글이요. 쥐새끼 바글바글이죠. 유발 계수 0.5. 셋째 줄 B. 유락시설 1000제곱미터를 지으면서 2100만원을 낸다고 치죠. 둘째 줄 A. 유락시설 2000제곱미터를 짓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2곱배기 더 많이 꼬이게 되는 거죠. 얼마를 내라고요? 4200만원을 내라고요. 넷째 줄 창고 1000제곱미터, 셋째 줄 유락시설 1000제곱미터, 넷째 줄 창고 1000제곱미터, 똑같이 1000제곱미터니까 돈 똑같이요? 사람 꼬이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0.5니까 0.5 비율을 곱하면 얼마요? 500만원을 내라 라고 하는 식으로 각 시설마다 얼마나 사람이 꼬이는지 그런 차이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책 앞으로 오시죠. 책 오시면 책 70쪽이요. 70쪽에 11절 개발밀도 관리구역 작게 지어라 라고 하는 거죠. 작게 지어라. 여기도 쓰면은 여기는 뭐고요? 돈 내라는 구역이고요. 당연히 이게 불이웃 돕기 돈이 아닌 건 알 수 있을 겁니다. 70쪽 11절 뜻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란 주거상업공업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 수용 등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그러니까 주상공 이어서 이미 건물이 꽉 차 있으니까 둘째 줄, 그래서 빈자리가 없으니까 기반시설 설치하기가 곤란한 거죠. 작게 지어라. 뚱뚱 날씬 숫자를 낮추고 뭐를요? 건폐율. 높고 낮고 숫자를 낮추고 용적률을 강화한다. 규제를 강화한다. 그러니까 굵은 2번 지정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 군수 당연히 개발이 허가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특광시군이 지정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준 3번 기준은 제일 윗사람 누가 정하는 거고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게 대부분이죠. 4번 지정 절차 모지간한 결정 다 심의 거칩니다. 지방도시계는 심의 거쳐서 지정 발표를 하는 거죠. 예, 끝점 별표 넘어가시고, 그러니까 5번 지정시 효과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한다. 작게 지어라. 특히 개발물 토관리 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강화 적용한다. 그러니까 용적률은 반까지 낮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 보셨던 그러니까 첫째 주였나요? 그러니까 주상공 건폐율 79742 용적률 500, 1500, 400,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 그 주어진 숫자를 반까지 낮춘다. 용적률만요. 그냥 건폐율을 그냥 낮춥니다. 얼마까지 낮출지 정해져 있지 않고. 뭐 6번 지정 가능 지역은 이 앞에서 했고 주상공. 그 다음에 7번 지정 대상 지역. 7번 보시죠. 자, 그럼 여기는 앞으로 작게 지으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모자라길래 그러니까 건물을 작게 지으라고 할 거냐. 도대체 어느 정도 모자라길래. 그러니까 지정 대상 지역.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해당 지역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 통행 현저하게 지체. 차가 뚜뚜빵빵 막힌다고요. 2번. 해당 지역 도로율이 국토부에 정하는 용도 지역별 도로율의 20% 이상 미달되는 지역. 그러니까 도로율 뭐 더 이상 쓸 건 아니고요. 전체 구역 전체 면적분의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 네, 그게 이제 도로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건 뭐 지역마다 좀 다르겠죠. 상업지역은 좀 더 숫자가 커야 될 거라고요. 아무튼 뭐라고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진 것에 5분의 4가 안 된다고요. 20% 이상 미달. 그러니까 3번 향후 2년 이내 몇이요? 2년 이내 해당 지역 하수 발생량이 시설 용량을 초과. 그러니까 하수가 잘 안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하수 파이프는 조그맣다는 거죠. 4번 향후 2년 이내 해당 지역 수요량이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수돗물이 쫄쫄쫄 안 나오는 거죠. 5번 향후 2년 이내 그러니까 해당 지역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콩나물 교실이 예상된다고요. 7번 보시죠. 다 몇 년에 몇 %요? 아니면 7번 보시죠. 7번요. 표시한 거 몇 년에 몇 %요? 2년에 20%인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데모 개발물 토관리구역 개발물 토관리구역 안에 기반시설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그러니까 용적률을 그러니까 강화 또는 완화하거나 개발물 토관리구역 해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뭐 때때마다 검토를 해서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계속 그러니까 이대로 놔둘 건지 좀 더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하라고요.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건 관청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다음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데모 개발물 토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 연동제에 속하며 개발물 토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같은 장소에 그러니까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중복 없다. 당연한 거죠. 7번요. 여기는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곳이고 건물이 꽉 차 있는 곳이고 여기는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한 곳이고 완전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세 번째 데모 그냥 그러니까 기본 내용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하고 비교하는 게 더 어수선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71조경, 그러니까 12절,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러니까 1번 뜻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해서 그러니까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대학을 제외한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첫째 줄, 그러니까 중복할 수 없고 첫째 줄 이어지는 도로 끝에서부터요.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어지간한 것들은 다 들어가는데 뭘 집어넣는 건 아니라고요? 대학교를 집어넣는 건 아니라고요. 뭐 세종 한가운데 지금 이 상가에 대학교 있어요?
없잖아요. 뭐 여기다 대학교를 집어넣을 일은 아니라고요. 그냥 사람들이 바글바글 뭐 상가 지역에 대학교를 집어넣는 건 아닌 거죠. 뭐 중복할 수 없다가 있고, 그러니까 2번 지정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 시장, 군수가 지정을 합니다. 관청이요. 뭐 어차피 사실 문제 중에 한 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아무튼 여기도 개발부터 시작했으니까 개발행위 책임자 특광시군이 지정을 한다. 뭐 3번 기준 아랫사람이요 윗사람이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기준을 정하고. 4번 절차, 그러니까 주민의견 듣고 지방도시의견의 심의 거쳐서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 공고한다. 뭐 어지간한 결정, 그러니까 심의 거치는 게 대부분이고, 심의 안 거친다 딱 한 번, 아까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 3년 플러스 2년. 계획을 어떻게 3년 안에 세우냐고. 그때 심의 안 거치는 거고, 심의 거치는 건 기본이고요. 다 재산권에 영향 미치죠. 돈 내라, 작게 져라, 주민의견 청취가 붙어 있는데, 얘는 그냥 시간 옛날 제도여서 주민의견 청취가 빠져 있을 뿐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지정고시한 후 1년 이내, 1년 이내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1년 이내에 수립하지 않으면 1년 되는 날 밤 12시 다음날 0시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틀림없죠.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했으면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세워야 된다. 1년 지나도록 안 나오면 뭐들라고 지정했냐? 없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경계는, 그러니까 6번, 그러니까 5번이요. 그러니까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해야 된다. 다만 소규모 연접 개발할 때는 하나 구역으로 크게 묶어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요. 이것저것을 시설을 넣자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축구장 하나 10,000제곱미터에다가 보호를 넣어요. 넣을 게 없죠. 축구장 10개는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10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 근데 어디에? 그러니까 12만, 그 옆에 13만, 그 옆에 15만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하지 말고 크게 묶어서 50만 한 덩어리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닌데 따로 하는 게 더 어수선하다고요. 크게 묶어서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뭐 6번 경계는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7번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의무적 지정 대상. 그러니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해당 지역에 대해서 체계 계획적인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그러니까 작은 1번 이 법 다른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인해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그 지역 끝에다가 오른쪽 날개다가 개발 쓰시고요. 개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됩니다. 규제가 풀립니다. 개발로 바뀌는 거죠. 개발되는 땅. 그러니까 2번 이 법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2번 역시 오른쪽 끝에다가 개발 쓰시고요. 규제가 완화됩니다. 개발되는 땅이죠. 그러니까 뭐 손가락 빼고요. 그러니까 3번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그러니까 개발 쓰시고요. 개발 물리면 때리라고요. 개발.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20% 이상에다가 1.2배 쓰시고요. 건수의 20% 이상이니까 1.2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래 예요. 전년도 개발행 허가 건수가 100건이었으나 전년도 개발행 허가 건수가 130건으로 증가된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대상이 된다. 맞죠? 그건 얘는 1.3배가 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4번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하는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특시 또는 군의 전년도 갈매기 평균 인구 증가율보다 작은 4번의 둘째 줄 끝에 전년도 평균 인구 증가율보다 그러니까 20% 이상 높은 20% 이상 높은 지역. 걔는 오른쪽 끝에다가 인구는 표시했고요. 인구 표시했고 플러스 20% 쓰시고요. 플러스 20% 인구 증가율 자체가 애당초 퍼센트죠. 퍼센트가 높은 거니까 플러스 20%입니다. 그러면 보시죠. 그러니까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5%인 시에 속해 있는 지역으로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만약에 24%인 곳이 있다고 치자고요. 어느 시가 있는데 그 시에 그러니까 이쪽이
시 전체가 5%. 그러니까 여기는 인구 증가율이 24%입니다. 그러면 인구 증가율 24% 여기는 지정해요? 안 해요? 못하는 거죠? 못한다고요. 시 전체가 5%보다 20% 이상 높으려면 25% 이상 이래야 되죠. 여기는 그러니까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더하기 20%가 되는 거고 30% 이상 지역인 당연히 지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1번 끝에 개발, 2번 끝에 개발, 3번 끝에 개발, 4번 끝에 인구, 뭐 4번에 인구 써있어서 따로 안 썼습니다만, 아니면 안 썼으면 지금이라도 4번 끝에 인구 쓰시고요. 그래서 어디다 때린다고요? 7번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돈 내라 구역은 개발 물리고 개발 물리고 개발 물리고 쪽수 물리면 때리라고요. 개발 물리면 때리라고요. 개발 물리면 때리라고요. 개발 물리면 때리고요. 그 개발 물리면서 사람들이 모일 것 같으면 때리라고요. 개발 물리고 개발 물리고 개발 물리고 쪽수 물리면 때려야 된다. 끝. 그것 하나도 볼 필요 없다고요. 몇 퍼센트요? 20%. 개발도 20%, 쪽수도 20%. 근데 그러니까 3번은 개발인 건수의 20%니까 1.2배고 여기는 퍼센트의 퍼센트니까 보태기 20%이고. 그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8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납부 의무. 그러니까 작은 1번.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된 건축행위는 기존 건축물 연면적을 포함해서 200제곱미터를 초과 몇이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몇이요? 신축 증축 행위로 한다. 그러니까 뭐 200제곱미터 초과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뭐 신축 증축이겠죠. 뭐 개축 재축은 면적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셋째 줄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그러니까 그 건축 행위만 그러니까 부과 대상으로 한다. 7번 보시죠. 할머니가 초가집 할머니가 예를 들어서 1000제곱미터였다고요. 1000제곱미터였는데 1100으로 바꿉니다. 1100으로 바꾸면 200초가 돈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이미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이미 1000짜리가 있었잖아요. 이미 1000짜리가 있었고 1000짜리 그대로 쓰는 거나 100 더 늘리는 거나 그러니까 100 늘리는 거죠. 여기는 다 200초가니까 이 사람은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번 기반시설 납부 의무자. 뭐 건축을 해서 돈 버는 사람이 돈을 내야 되고 그건 뭐 읽을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3번 민간 사업자 부담률 나온지는 않았습니다만 땡땡 민간 표시요. 민간 개발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은 100분의 20 표시요. 100분의 20으로 하고 어찌고 저찌고 할 수 있다. 7번 보시죠. 공적 시설 설치하는데 공적 비용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당신들 때문에 시설 떼야 되니까 당신들도 돈 내놔 하는 거죠. 공적 시설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공적 비용이 기본이라고요. 따라서 민간에게는 전체 비용의 20%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20%까지 부과한다가 원칙, 뭐 쬐끔 셋째 줄 때 가감 더하거나 뭐 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큰 초점 아닙니다. 그러니까 굵은 4번 부과 및 납부기한. 그러니까 첫째 줄 관청. 부과권자군요. 부과권자는 납부자가 국가 지방으로부터 건축허가 몇이요? 건축허가 괄호 넘어와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몇이요? 2개월 이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 몇이요? 부과하여야 하고 기울어진 선 사선 그고요. 그러니까 한 문장 안에서도 그러니까 앞뒤 내용을 구분하자고요. 기울어진 선 사선.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 표시요. 사용승인 괄호 넘어서 신청시까지 표시요. 신청시까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야 표시요. 내야 한다. 지금 여기에 별별 건축들이 있을 거잖아요. 어느 누구는 뭐 그러니까 5만짜리 그러니까 상가 건물을 짓는 사람도 있고, 어느 누구는 뭐 5만 제곱미터짜리 뭐 조그만 원룸텔을 짓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아무튼 당신들 그러니까 200초가 5만짜리를 짓는다고, 또 아니면 그러니까 뭐 5천짜리를 짓는다고 허가를 받았죠. 관청에서 그러니까 너는 얼마? 너는 얼마? 계산해서 확정 부과하는데 몇 달이요? 2달. 2달 안에 확정 부과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돈 내야 되는 사람은 언제까지 내야 된다고요?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내야 된다. 저게 이제 사용승인 신청도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자리를 짚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건축 허가에 따른 마지막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쓰려면 복잡해요. 그냥 쓰지 말고 보시자고요. 아까 개발행위도 있었죠. 그러니까 전차요. 허가 신청 넣어서 그다음에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개발행위를 하고 근데 뭐 개발행위를 하고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준공 검사를 받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절차였고 건축 역시 마찬가지요. 건축 금지돼 있으니까 허가 신청을 넣고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건축을 하고 공사 끝났으면 공사가 마무리됐으면 뭘 하고요? 사용 승인 신청을 하는 거죠. 사용 승인과 준공 검사가 같은 얘기예요. 사용 승인 신청을 하고 관청에서 검사를 하겠죠. 검사에서 허가받은 대로 문제없이 지었다고 판단을 하면 뭘 내줘요? 사용 승인을 내주게 되죠. 사용 승인을 내주면 이제 그 다음에 건물 대장에 올라서고 그다음에 등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분양 임대를 하든 사용 수익을 하든 똑같은 말이죠. 뭐 이렇게 하거나 뭐 똑같은 말이죠. 사용 수익을 하든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건축 절차인데 언제까지 내라고요? 사용 승인 신청 때까지 이 돈을 내라고요. 사용 승인 신청 전에 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라, 돈 내라 하는 거죠. 이 돈을 내야 사용 승인 신청을 받아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납부 영수증, 그 영수증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영수증 첨부해서 사용 승인 신청 들어오라고요. 그래야 검사를 하고 사용 승인을 내주고 그다음 대장 올라가고 등기하고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고생해 온 이유가 뭐예요? 건물 분양 임대에서 떼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떼돈 벌고 싶으면 이 돈부터 내놔. 이 돈을 내놔야 그다음 떼돈을 벌게 해주겠다고요. 이 돈 안 내면 그러면 그냥 콘크리트만 비벼놓은 상태죠. 그러니까 돈 벌기 싫으면 그냥 돈 내지 말고 돈 벌고 싶으면 이 돈부터 내라 라고 하는 거죠. 사용 승인 신청 때까지 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그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납부 방법.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현금, 표시요.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똑같은 얘기죠. 납부가 원칙이지만 부가대상 토지, 표시요. 토지나 이와 비슷한 토지라는 납부 물납, 표시요. 물납을 인정할 수 있다. 돈 내라고요. 돈 내라고요. 근데 난 돈 없는데요? 버티면 땅으로라도 내놔. 그러니까 이걸 해야만 그 다음 절차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징수 벌칙 등이 있고, 그러니까 8번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가 표시요. 부가 대상 건축물이 아닌 것, 표시요. 아닌 것 옆에다가 괄호 열고 38가지 쓰시고요. 38가지를 쓰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부터 저 아래줄 동그라미 6번까지를 마치 외워야 될 것 같지만 38가지를 썼습니다. 그러면 애고애고예요? 경산안내예요? 경산안내인 거죠. 입장 받고 생각해봐. 지네들 외워요? 못 외운다고요. 그러니까 이 책으로 한쪽과 4분의 3쪽이 훨씬 넘습니다. 지네들도 못 외우는데 문제 못 내죠. 그러니까 못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그 아래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권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수립 변경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내용을 고시한다. 그냥 비슷한 절차입니다. 따로 표시하지 않아도 되고요. 아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때도 주민의견 심의 거쳤죠. 이것도 주민의견 심의 거칩니다. 그냥 일반적인 절차 똑같이 가는 거고. 그렇다면 화살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은 뭐 다 읽을 필요 없고 그냥 상가 건물 들어서면 들어서야 되는 건데 별표 뭐는 제외한다고요? 대학교는 제외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요. 기반시설 설치비용 관리 운영을 위해서 기반시설 부담 구역별로 표시요. 구역별로 제일 아래줄이죠. 특별하게 표시요. 특별하게를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에 만약에 세모시인데 A구역, 그러니까 B구역, C구역이 있다고 치죠. A구역, B구역, C구역이 있는데 이 돈을 불이웃, 돕기 돈하고는 구분해야죠. 구분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고. 근데 이걸 섞었으면 문제가 복잡이죠. 그러니까 10억, 30억 합쳐놓으면 그러니까 나중에 어느 쪽에다 여기 급하니까 10억 쓰게 되면 다른 어느 쪽에서 2억 빵꾸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섞어 쓰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구역마다 따로따로 통장을 설치한다. 특별회계, 그냥 관청 통장 중에 하나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해진 목적으로만 쓰는 목적 자금을 얘기하는 거고요. 뭐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다음 쪽에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계획에 있어 기반시설 설치 비용 산정에 사용되는 건축물 위한 기반시설 유발 개수 표시요. 유발 개수 높은 것보다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해서 뭐 쪼르륵 있는데 그걸 뭐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둘째 줄에 유락시설 표시요. 유락시설 저 끝에 2.1 표시요. 2.1 뭐 사이에 여러 가지가 있고 제일 아랫줄 창고 표시요. 창고 0.5 표시요. 0.5 그 사이에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을 비교해서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 가닥하고 푸는 거지 이걸 다 외우는 거 아니라고요. 그 표에 있듯이 28에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73쪽 제일 위에 있는 표에서요. 28에 써진 게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이 있죠. 그러면 그걸 아는 사람은 에고 전혀 에고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로는 뭐가 있고요? 모나미가 있고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냥 이 내용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시험 나왔던 게 그러니까 의료시설 그러니까 교육연구시설 유발계수가 같다거나 뭐 크다거나 작다거나 똑같은 거죠. 뭐 되어 있습니다. 의료시설 유발계수와 교육연구시설 유발계수요. 이거는 이제 뭐예요? 건축법이죠. 건축법에 29가지 용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병원은 일종 병원이 아니죠. 조그만 의원, 내과 입원하지 않는 거는 일종 근린생활시설이고 입원하는 게 의료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좀 이게 큰 병원이라고요. 그다음에 요 꺾어지는 곳에 학교 이름이 뭐죠? 요즘 오른길을 달리하다 보니까 아무튼 뭐 무슨 초등학교 있다고 치자고요. 무슨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예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상황만 그려보시자고요. 바글거리는 정도, 사람이 바글거리는 정도, 그러니까 주차장을 갖춰야 되는 개수 어디가 더 커요? 이쪽이 훨씬 더 크잖아요. 여기는 낮에도 바글바글이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어른들 왔다 갔다 하면 요즘에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경찰관 있잖아요. 학교 경찰이 왜 애들 학교에 어슬렁거리죠? 당장 물어볼 거잖아요. 그리고 교무실 가서 이런 일로 방문했습니다. 방문증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뭐 학교에 어른들이 왔다 갔다 학생들과 선생님들 말고 어른들 왔다 갔다 할 일이 없잖아요. 바글바글 하고요. 그러니까 병원 주차장 주차하는데도 엄청 힘들고 주차비는 또 얼마나 비싸요. 뭐 장학생이야 좀 깎아주지만 일반 주차는 뭐 엄청 비쌉니다. 예, 그렇죠. 아무튼 뭐 그냥 그런 가닥으로 하시는 거죠.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맞네요. 7번 보시죠. 아무튼 앞에 내용을 다 지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요. 그러니까 개발할 때 기반시설 모자라서는 안 된다. 시설 설치가 가능하면 돈 내라. 너 때문에 설치해야 되니까 돈 내라.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구역 1년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설치가 곤란하면, 그러니까 더 이상 도로를 댈 자리가 없는 거죠. 앞으로는 작게 지어라. 개발밀도 관리구역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있고, 이제 그래서 중요한 틀들은 다 끝났고요. 국토의 계획과 이용까지는 다 마무리가 됐고, 토막상 조금 남아 있습니다. 제 13절, 그러니까 시범도시, 굵은 1번, 시범도시 지정권자, 끝에 국토부 장관, 그죠?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냥 그것만 갖고 내다가 한 번 시험에서 뭐 이것저것 조금 낸 거 있는데, 그냥 문제 때 보시면 되고, 그 세부적인 내용 갖고 또 나올 거 아닙니다. 그냥 뭐랑 같아요? 모범 음식점하고 똑같아요. 그냥 무궁화표 붙어있는 옛날 무궁화표 비누도 있었는데 무궁화표 붙어있는 모범 음식점 있잖아요. 뭐 그런 겁니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듯이 근데 여기는 시범도시 국토부 장관이 정했으니까 국비 지원이 좀 나올 거라고요. 충남 논산 이병 추억거리 만들기 모범도시, 충북 청주 평동 전통 떡마을 모범도시 뭐 그런 겁니다. 뭐 그런 수준이고요. 다음 쪽 가세요. 74쪽 셋째 줄에 2번 청문 들을청 들을문입니다. 뭐 무슨 장관 후보 청문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청문 땡땡 국토부장관 시도조사 시군구는 다음에 처분을 하려면 몇이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이익 줬다가 이익 주는 거 뺏기 전에 그 사람 얘기를 들어라. 먼저 아래에 붙어 표시하고 하는 게 낫겠네요. 박스에 동그라미 1번 끝에 허가의 주소, 몇이요? 허가의 주소. 동그라미 2번 끝에 지정의 주소, 몇이요? 지정의 주소. 3번 끝에 인가의 주소, 몇이요? 인가의 주소. 다 뭔가 허가, 지정, 인가를 내줘서 어느 국민에게 이익되는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관청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지금 뭔가를 잘못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것을 주지 않겠다고요. 그러니까 취소하겠다고요. 그건 네 생각이고 내가 뭔 잘못을 했건디. 그러니까 상황이 이랬는데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라고요. 그게 뭐고요? 청문이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다 개인에 대한 처분들이죠. 개발행위 허가 내줬다가 취소 뺏기 전에 얘기 들어라. 2번 행정성이 아닌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해줬다가 취소 뺏기 전에 얘기 들어라. 3번 그러니까 시설사업 실시계 인가 해줬다가 취소 뺏기 전에 얘기 들어라 라고 하는 거고요. 화살표 광역도시계획 승인 취소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 취소는 그건 관청 내부의 일이죠. 그건 관청 내부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청문거리가 아니라 관청 내부의 다툼인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거였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관청 내부의 문제니까 청문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14절에 그러니까 타인토지 출입 등 있는데 내용은 별거 아닌데 말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가요노트 죄송합니다. 책에 그러니까 두어 장 넘어와서 81쪽 보시죠. 그러니까 81쪽에 아래 그러니까 1-10 타인 토지 출입 등이 있는데 우선 죄송합니다. 한 장 더 앞에요. 한 장 앞에 그러니까 79쪽에 1-4를 보시죠. 79쪽에 1-4 먼저요. 앞에 4칸 있습니다. 4칸. 첫 번째 칸 공법의 행위 주체 4가지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죠.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그러니까 대통령을 뽑았고 대통령이 장관과 함께 운영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 6월 13일 날 그러니까 충남도 정부도 구성할 거고 저쪽 사람들이 공주시 정부도 구성을 할 거고요. 지방자산세가 있고 국세 지방세 넣어서 만든 회사 공기업도 있죠.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건설회사 등 민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4칸은 그냥 한 세트고 한 단어면 되죠. 한 문맥이면 되죠.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끼리는 뭐 하는 거고요? 협의를 하는 거죠.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끼리는 협의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아랫줄 관청이 아닌 자는 관청에게 뭘 받아야 되고요? 허가를 받아야 되고, 가벼운 것들은 신고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관청이 아닌 자가 그러니까 관청과 협의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그래서 행정청 허가 X,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그것만 해에 붙여두시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표시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는 게 더 어수선한 거죠. 다음, 새로 된, 그 2줄짜리로 된 2칸이요.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기업까지는 공적 주체이죠. 민간은 민간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사업은 시설사업이고, 한 장 넘어와서 81쪽 아래요. 81쪽 아래 10번, 타인 토지 출입 등. 그러니까 개인이 땅 주인 얘기 없이 남의 땅에 왔다 갔다 하면 뭐라고 불러요? 개인이 땅 주인 얘기 없이 남의 땅에 왔다 갔다 하면 도둑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 주체가 그러니까 공적 활동할 때 그러니까 개인 땅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이 있어요. 땅 주인이 있는데 이 땅 주인이 있는데 관청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겠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출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배추상추 잘 자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 정도의 트럭이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컨테이너 박스를 쌓아두거나 지나가는 거예요? 작업하는 거예요? 네, 아무튼 배추밭 위에 컨테이너 박스를 쌓아두거나 트럭이 지나가나 일시 사용할 수도 있고, 오대조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매화나무가 있는데 지네들이 여기서 이쪽 측량하는데 걸리적거린다고 매화나무를 베버리겠답니다. 그러니까 장애물 제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일단 가능성은 3가지가 있고, 두 번째 칸까지 계속 같이 이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이 3가지 중에서 땅 주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작은 건 뭐예요? 출입이 작은 거죠. 그냥 신발바닥에 묻어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동의받지 않고 출입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좀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양해 좀 바랍니다. 하고 하는 거라고요. 동의받지 않고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동의도 없이 왔다 갔다 그러면 귀신 나타난 줄 알고 깜짝 놀라니까 한밤중에는 동의받아야 된다. 일사용과 장애물 제거 변경이요? 배추요. 가끔 금추가 되기도 하잖아요. 한 포기에 10,000원. 아무튼 그런데 그러기도 한데 그 위로 트럭이 지나간다고요? 안 되죠. 이놈들아 못 지나가. 저리 따로 임시통로 만들어서 지나가. 측량 위에서 할아버지 가시면 나무를 베었다고요? 이놈들아 못 비어. 여기다 측량대 하나 더 세워서 삼각 측량을 하면 되는 거죠. 이건 못 지나가는 겁니다. 못 비는 거죠.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요. 세 번째 칸, 관청원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이 아닌 자는 관청에게 뭘 받아야 되고요? 허가를 받아야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탄토제 한자를 쓰면 가끔 어디 보면 한자로도 써지잖아요. 탄토제 출입하려면 며칠 전에요? 7일 전에는 통지를 해줘야 되고, 또 여기에 이것저것 쌓아놨는데 자기 집 마당에 대해서 내 집 마당이니까 이것저것 해놨다고요. 근데 공무원이 막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러면 이건 치워야 될 것도 좀 있잖아요. 치워야 됩니다. 치워야 될 것도 있어야 되니까 며칠이요? 치워야 되니까 며칠이요? 7일 전까지는 알려줘야죠. 못 지나가는 겁니다. 못 비는 거죠. 여기는 3일도 길어요. 그냥 3분이면 돼요. 관청에서 하세요. 저 면허 좀 뵙시다. 못 비어. 끝. 이거라고요. 뭔 3일씩이나 줘요. 3초면 됩니다. 저 같으면 3초면 돼요. 트럭 좀 지나갑시다. 못 지나가. 3초면 된다고요. 시간을 뭐 이렇게 많이나 줘요. 아무튼 3일로 되어 있습니다. 출입 등 3글자 3일이죠. 한 가지 더 남아있는 건 여기 이제 오고 가다가 된장독 쨍그랑 깨트렸다고요. 된장독 쨍그랑 깨트리면 그 된장독 깬 공무원 개인 월급에서 깐다. X. 개인 월급에서 까는 게 아니죠. 그건 이제 그 자리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된장독 이렇게 찌글찌글해요. 됐고요. 자 보시죠. 책에 와서요. 앞으로 와서 74쪽. 74쪽에 14절 굵은 1번. 그냥 첫 세 줄 묶으시고 읽을 필요 없고요. 이거 쓸 필요도 없고요. 그냥 공적 활동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넷째 줄 하면 탄투제 출입하거나 탄투절 재료적상 임시통로로 일시사용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남북돌 그 밖에 장애물을 변경 제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출입 등 3글자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요거 구분도 중요한 일이에요. 뭐라고 써져 있는 긴 지문 중에서 출입과 일사용, 장애물 제거 변경에 따라서 두 가지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출입인지, 일사용, 장애물 제거 변경인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굵은 2번, 양과 1번, 본문 타인투제 출입하려는 자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인 경우 관할 특별시장광시장 특특시장구소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다만 행정청, 시설사업 시행자는 허가받지 않고 타인투제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타인투제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는 날에 7일 전까지, 출입은 7일 전까지 토지의 소유자 등등에게 알려야 된다. 양과 2번, 일사용과 장애물 변경 또는 제거 땡땡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사용, 표시어, 일사용하거나 남북 등 장애물을 변경, 표시어,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려는 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의 동의, 표시어,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2번. 근데 토지장애물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고소가 불분명해요.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선거구요. 행정청, 시설사업 시행자는 특별시장광시장 특특시장구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사선거구요. 행정청이 아닌 시설사업 시행자는 미리 관할, 특별시장 등등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손가락, 첩을 갖고는 나온 적 없고요. 아무튼 이건 계속 똑같은 얘기죠. 관청에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이 아닌 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양과 3번. 사전 통지. 타인 토지를 재료적장 임시통로로 일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 변경 제거하려는 날에 3일 전까지 토지 장애물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굵은 3번 일주일 전이나 일몰 후, 일주일 전이나 일몰 후, 해 뜨기 전, 해진 후, 그러니까 한밤중이죠. 한밤중에 토지 점유자의 승낙, 그렇죠.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울타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 그렇죠. 출입할 수 없다. 뭐 저놈들 꼭 아닌 것이 아닌 것은 그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밤중에는 그러니까 승낙을 받아야 출입할 수 있다. 뭐 4번 뭐 수인 참아야 않으리라 당연한 얘기고, 5번 뭐 증표나 허가증을 제시한다. 뭐 그냥 제목 그대로가 됐고요. 7번 볼 것도 없고요. 7번요. 그러니까 관청과 비행정청. 그러니까 관청은 공무원증 보여주면 되죠. 행정청의 아닌 뭐 받았어요? 허가를 받았으니까 허가증 보여주면 되죠. 없으면 뭐 교통카드라도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굵은 6번 양과 1번 손실보상 의무자 땡땡. 그러니까 타인 토지 출입, 일사용, 장애물 변경 대고로 인해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속한, 그죠?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시설사업 시행자가 손실을 보상한다. 그러니까 뭐 아시겠죠? 그러면 그 양과 1번 어느 언저리 오른쪽 아무튼 어느 언저리에다가 행위자 짝대기 보상 X, 그러니까 아무튼 다운표요. 행위자가 보상한다 X. 이것 갖고만 4번 나왔습니다. 된장도 깨트린 개인 월급에서 깐다. 어디 그럼 무서워서 일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고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뭐 회사 일로 어디를 가다가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일단 그 돈은 처리하는 거죠.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택배 회사를 두고 있잖아요. 택배 기사 아저씨를 두고 있잖아요. 택배 기사 아저씨들은 다 그쪽의 지위에 따르지만 별도의 다 자영업자로 처리를 하고 모든 사고를 다 개인이 다 감당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그 회사 일을 하는데 그거 갖고 이제 그러니까 뭐 노동 판례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그렇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이게 더 핵심은 뭐 아무튼 관계 없고요. 핵심은 뭐냐면 이 개인 월급에서 깐다. 이 개인이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뭐 된장도 여기다 뭐 금가루 돈은 뭐 그 안 뜨니까 무슨 된장이어서 한 뭐 500만 원 된다고 치죠. 근데 난 돈 없는데 그럼 이 사람이 구제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으니까 일단 돈 여력이 있는 그 기관에서 보상한다. 그자가 속한 기관에서 보상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자가 속한 기관에서 보상한다. 뭐 양과 2번 시험 나온 적 없고요. 이상입니다. 뭐 15절 벌칙 뭐 양과로 1번 굵은 1번 그냥 최고형이니까 보시죠. 굵은 2번 3년이야. 그렇죠? 3년이야. 3천만 원이야. 양과 1번 개발행위. 그렇죠? 개발행위 허가나 변경허가 받지 않거나 어찌고저찌고. 양과 2번 시가호조정비야. 그렇죠? 시가호조정비야. 어찌고저찌고. 7번 보시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계획은 관청에서 세우는 거니까 알아서 하면 되고 개인이 할 때 개발행위 하려면 허가 받아야 되는데 이걸 위반했다고요. 가장 센 처벌이겠죠.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 중에서 666 입지 기계정 중에서 콘크리트 꿈도 꾸지마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용도구역이 있죠. 용도구역 콘크리트 꿈도 꾸지마. 구의견맛 또 게이시슈 4가 중에서 3개는 법이 따로 있고 시가호정구역 국토계획법에 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굵은 2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 그러니까 면탈 경감할 목적 면탈 경감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계약 체결하거나 거짓자료 제출한 자 3년이야. 그렇죠? 3년이야. 징역 그 다음에 어찌고 저찌고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 내고요. 그 2가지면 됐고 나머지 뭐 3, 4, 5는 아예 보지도 마시고요. 뭐 처벌조항을 그 공법에서는 처벌조항 그러니까 대상이 아닙니다. 시험에 나왔으면 모를까? 시험에 나온 적도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뭐 처벌조항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처벌조항이 지금 뭐 한쪽으로 끝이요? 아니고요. 그러니까 처벌조항 다 모아놓으면 이쪽으로 지금 5쪽은 넘습니다. 그렇게 되고 자 여기까지 해서 국토계획법을 보셨네요.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 12문제이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그러니까 2가지요. 도시군관리계획 절차 저 절차가 초점인 거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이 가장 기본이고 주상공 녹계 생물농자 주상공 녹간농자는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개발법 오늘 가도록 하시죠. 날씨 더운데 건강 주의하시고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